영어 과외를 하게 되면 항상 시작하는 날 학생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해석해 볼래? 하면, 자, 그러면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물고기를 제인에게 준다. 네, 그럼 제가 아쉽게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영문법을 배우는 거야 하면서 영문법을 시작합니다. 우선은 영어의 가장 큰 특징, 특히 한국어와 가장 차별되는 점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자, people give fish Jane. 자, 동사는 뭐뭐다로 끝나는 단어죠. 여기서는 give가 동사 주다입니다. 그런데 동사 give에는 주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give에는 주다라는 뜻 말고도 은는이가 에게를 이라는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영어에는 없는 말이지만 한국 사람이면 반드시 알아야 하니 은는이가 에게를이 조사라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동사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기차에 비유합니다. 다음과 같이요. 네, give라고 하면 이 빨간 사각형 안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뭐뭐는 주다, 에게를 이 전체가 give의 뜻입니다. 이 기차칸이 4개죠. 이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문장을 해석한다는 것은 give 앞뒤 명사들을 순서 그대로 기차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럼 뜻이 사람들은 준다, fish에게 Jane을이 됩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보통은 학생들이 물고기, 그 fish를 사람 Jane에게 주는 것이 상식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해버리면 틀립니다. 반드시 영문법대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법대로 다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해놓고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영어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fish가 사람 이름일 수도 있죠. 제인이 인형이나 애완동물의 이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fish가 설령 물고기라고 해도 니모를 찾아서 등처럼 애니메이션 등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처럼 의인화되죠. 그렇게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냥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서 그리 해석하면 영어 공부는 앞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정확한 문법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자, 말의 순서를 바꿔볼까요? fish, give Jane, people. 자, 이것이 핵심인데 말의 순서를 바꾸어도 give라고 하는 기차 4칸은 다 에게를 그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승객들만 단어들 자리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준다, Jane에게 사람들을 이렇게 해석하면 정답입니다. 그것에 담긴 뜻은 다음에 생각하시죠. 자, 단어의 위치를 바꾼 예들을 더 살펴보죠. people의 위치에 따라, 또 fish의 위치에 따라, Jane의 위치에 따라 그때마다 묻는 말이 바뀌죠. 이것이 영어의 핵심입니다. 영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품사를 하나 꼽으라면 뭘까요? 당연 동사겠죠. 네. 그래서 동사는 제가 기차에 비유하는 그 문장의 구조를 결정지으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단어 위치를 바꾸는데 왜 동사는 안 바꾸냐? 네,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give가 맨 앞에 있어도 는다에게를 기본 틀은 유지됩니다. 다만 맨 악한이 자, 이 맨 악한은 기차를 운전하는 주인인데 주어라고 하죠. 근데 이 주인이 없으면 주어가 없으면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줘라. 그 다음은 에게를인데 기차칸이 2칸인데 그런데 단어가 셋이죠. 네, 그래서 fish Jane을 한 칸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러면 fish Jane을 하나의 의미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 자체가 이름이던가 아니면 Jane이라고 하는 물고기라던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물론 people fish를 하나로 모아서 앞칸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문법 내에서라면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 학생이 대답한 것은 틀린 거죠. 뜬다 에게를 기착한 순서를 무시한 거니까요. 다음은
give가 세 번째로 갔어요. give 아카는 무조건 얻는 이가 칸이니까 주어인데 people Jane을 한 칸에 넣을지 Jane만 넣을지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Jane만 그러니까 주인 칸에 넣는다면 people은 give 기차를 타지 않은 외부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give 뒤에 에게를 두 칸인데 단어는 하나죠. 네, 그러면 기차 한 칸을 버립니다. 그래서 fish에게도 가능하고 fish를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문장이 아니라 구인데요. 해석이 제인이 물고기를 준 사람들 또는 제인이 물고기에게 준 사람들이 됩니다. 모두 문법에 맞는 해석입니다. 아이고, 영어를 처음 보시는 분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다 잊으시고 특히 맨 아래 문장은 초보용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것만 기억하세요. 딱 하나. 영어는 동사가 문장 구조, 기차 모양을 결정하고 거기에 승객들, 단어들이 올라타는 것이다. 그래서 단어 위치가 바뀌는 모든 때마다 항상 문장의 뜻이 바뀐다. 라는 이것만 아시면 되십니다. 한글은 어떨까요? 예, 사람은 물고기를 제인에게 준다. 자,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이걸 네 단어라고 할 때 네 단어를 아무리 섞어도 모든 경우가 계산하면 4, 3, 2, 1 경우의 수가 24가지네요. 예, 한글 영어는 수학에도 도움이 돼요. 네, 그 24가지 경우가 모두 뜻이 똑같죠. 사람은 물고기를 제인에게 준다 라는 사실 관계는 24가지 모든 경우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어떻다? 단어가 위치가 바뀔 때마다 그 뜻이 매번 바뀐다. 이것이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영문법을 배운다는 것은 제 느낌상 7, 80%는 영어의 동사를 배우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의 동사에 따라 그 기차 칸이 5종류가 있거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어떤 기차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